YTN 라디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천막회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에 관한 결정이 나온 지가 이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행령 문제점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사퇴 혹은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장관은 깡패 마약 수사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탄핵까지 나갈 사안이고 이게 막 그 사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은? 당에서는 사퇴 요구는 뭐 당 원내대표께서 직접 언급하신 건 맞고요. 예. 근데 탄핵은 일각에서 제기하죠. 예, 한두 의원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탄핵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행령 통해 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관련돼서 시행령 통해 가지고 법의 취지에 반하는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위법위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탄핵 사유 될 만하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 탄핵 추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정치적 부담도 아니더라도 그래 너무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박진 장관도 탄핵, 이상민 장관은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해서 이제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 탄핵론이 확대되는 정치적 부담에 대한 당의 고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하는 태도나 실제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몇몇 의원들이 이제 다소 이제 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탄핵을 언급을 하시는데 아마 탄핵을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뭐 탄핵 추진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조청래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요건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례, 위반한 사례도 없고, 이게 이제 뭐 이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취해서 대법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검수원복 문제 가지고 뭐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수완박에서 수사권을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두 개로 좁힌 거잖아요. 그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공직자 범죄 중에 허위 공문서라든가 직권 남용 부분이 부패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선거범죄 중에서 이해유도라든가 기부 행위가 부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확대해서 적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유통이라든가 서민 갈취 폭력, 무슨 조직 폭력,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들을 경제범죄 부분에다 집어넣은 건데 이거를 도대체 왜 적법하게 시행령을 고친 건데 왜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건지, 민주당은 이걸 되돌려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요. 이게 이제 결국은 법무부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뭐로 주목하냐면 제가 알았다면, 이게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몰랐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게 검증이, 글쎄 이것도 알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은? 저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잖아요. 검증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알기는 좀 힘든 또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자식이 학폭 문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 당시에 중앙지검에 아마 인사 담당 인사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권 담당관. 인권 담당관이었고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아마 3차장인가로 있었을 거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중요 검사 관련 사건이 뜨면요. 내부 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중앙지검장 검찰청장한테 다 보고되는 체계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적어도 몰랐다는 부분은 인사 검증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이제 뭐 저는 검찰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까지도 종합해 보면 예.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검증 과정에서 물론 판결문을 입수해서 다 보고 뭐 실제 재판 중인 사안이 있다는 부분에 정순신 그 수가서 본인이 이제 동의하지 않았으면 판결문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몰랐다고 하는 건데 이 검찰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몰랐을 수 없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렇게 답할 것이 아니라 예. 이 검증에서 뭐 제대로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마치 검증에 한계가 있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검증 실패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그것 때문에 계속 이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조청래 보죠. 뭐 지금 이 문제는 검증의 허점이 생긴 거는 분명하고요. 뭐 누가 봐도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사검증이라고 하면은 평판 검증이라든가 능력 예. 검증이라든가 행적 검증 이런 걸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취임 이후에 예전과 달리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검증을 하라. 이게 아마 내부 지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학폭 문제를 알고서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걸 놓친 거는 큰 과오고요.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그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가 예. 볼 때는 이런 잘못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하든지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민주당이 이제 정순신 청문회를 이번에 단독으로 밀어붙였는데 인사에서 낙마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전 처음 보고요. 결국 민주당이 정치적 망신 주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30일일 거리 아마 청문회가 맞죠? 오늘이 28일이네요. 네. 내일 모레네. 그러면은 그때는 또 그때 다음 주쯤 또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X세대 한동훈 장관이 586을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게 뭐 히어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1회 말에 구원투수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 표현을 참 잘하세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오랜만에 X세대라는 말을 들어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세대니까 반갑기도 했는데요. 이게 X세대가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X세대인가요? 그렇습니다. 90년대 예. 초반 세대들 서태지 등장하던 세대. 90년대 초반 세대요? 9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 네. 깜짝 놀랐어요. 90년대 세대면 참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우리 세대는 뭐 X든 뭐 아무 붙이는 게 없어요. 예. 뭐 어쨌든 박수영 의원 말씀은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세대를 대표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을 겨냥한 거죠. 586을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예. 일단 한동훈 장관이 뭐 세대적 대표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 보고 그냥 평생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검사로서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공정이나 상식, 법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어떤 새로운 정치인으로 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세대를 대표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퇴장시키는 역할까지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잘못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셀럽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지지층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정치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 해서 공정상식 법치를 내세우며 대통령 되셨는데 지금 30대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시잖아요. 굉장히 낮은 지지율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실패가 지금 정권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검찰 세력 중에 총선에도 다수 진출 시도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의 정치적 퇴장을 앞서서 끌고 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청래 부원장님은 이 지금 동의하세요?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어쨌든 이유가요. 박수영 원장은 뭐 저는 개인 의견을 얘기했다고 보고요. 예. 우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뭐 제가 볼 때는 반반 높게 봐서 반반이고요. 히어로라고 생각하세요, 조 부원장님? 뭐 셀럽은 맞고요. 유명 인사가 된 거는 맞는데 예. 히어로라는 표현은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않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뭐 어벤져스 얘기나 뭐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예. 많고 근데 총선은 지금 1년여 남았고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사전 준비라든가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보기에는 1년이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과제를 뒷받침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이 총선을 논해서 빠르게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요? 지금은 좀 선거가 없는 해기 때문에 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민생을 챙기고 해야 할 때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총선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계속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가 민주당의 선택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총선 말씀하시니까 조청래 부원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총선 의식해서 한 발언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5.18 발언하더니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 보수를 천하통일했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부원장님은? 참 한숨을 나오는데 최근에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좀 내려앉은 것 같아요. 네. 예. 최근에 김재훈 최고위원께서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저는 그 의도가 뭔지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개인적인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고요. 지난 총선 1년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5.18 관련 여러 가지 막말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게 1년 총선 때까지 내내 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고 또 자유민주 세력의 일부가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의견을 드러내거나 행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부담이 됐고요. 그런 부담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난 총선 때 패배로 이어진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을 둘러싸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이 지금 앞으로 가도시 연찬을 판에 자꾸 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프레임을 자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조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요. 어쨌든 대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건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어떤 국면상 정당 지지율의 추이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정치 상황의 변수 총선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극우까지 포함한 보수 결집만 해도 당선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구에서도 근데 뭐 보수 중에서도 용건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고 다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이
당 내에도 원래 이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총선 전략의 뭐 핵심이긴 할 텐데 예. 지금 이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정광훈 세력까지 당의 기반을 확실히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일각에선 지금 징계 그리고 이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조총래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곧바로 사과를 하고 수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잠잠해진 건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 있지도 않아서 또다시 누적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행보를 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총선 이후에 우리 당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김종인 비대위 내내 첫 번째가 호남 중시였습니다. 호남 중시라는 게 지역적인 맥락도 있지만 중도층에 어필하겠다는 소구력을 갖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당이 끊임없이 그런 중도를 향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누적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지금 당 내외에 안팎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걱정들이 당 지도부라고 안 하겠습니까? 저는 징계 요구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면 결국은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딱 더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방미 앞두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G7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있고 예. 일본 총리의 답방, 기시다 총리 답방까지 7월까지 예. 아주 그 한반도 전체에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외교 일정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주요 비서관 내지 안보실장 교체로까지 일단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조총래 본장님. 시점상 적절치 않아 보이는 건 맞고요.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몇몇 절차상의 문제나 복잡한 과정 관리에 실패한 측면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교체 사유가 분명하다면 빨리 조치를 하고 대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저런 논란을 통해서 대통령의 외교 해난이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문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설명되지 못한 측면도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체제를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